안녕하십니까. 20기 민주평화통일 스페인지의 까나리아 위원 김은정입니다. 지금부터 라스팔마스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 스페인지회 박천욱 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천욱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0기 민주평통 스페인 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천욱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곳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곳 라스팔마스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제로 강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강사로 수고해 주실 대한민국 주 라스팔마스 본관 정근석 종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와주신 민주평통 남유럽 협의회 은대웅 협의회장님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 마드리드, 발렌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강연회를 축하하며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유종화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박덕 전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El teniente alcalde de Ayuntamiento de Las Palmas, señor Pedro Quevedo, gracias por su asistencia a esta conferencia sobre unificación pacífica de Corea. 그리고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영건 의원님, 홍병표 위원님, 또 김원정 위원님, 그리고 전 라스팔마스의 자문위원님 여러분, 또한 라스팔마스 한인회 최기한 회장님 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오늘 강연회와 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날로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은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와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 유럽의 제 남단 라스팔마스에서 집히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염원의 불씨가 뜨겁게 번져 이곳 라스팔마스와 유럽 나아가 우리 한반도에까지 퍼지고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은 남북한 평화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이 우리 세대에서 꼭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회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 돈 페드로 깨베도 이뚜르베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Buenos días, mi coreano es muy malo, ningún coreano, así que hablaré en español. Es un placer estar aquí una vez más. La comunidad coreana me hace el honor de invitarme a una de sus celebraciones en las que lo importante es conocer a las personas que celebran los actos y los objetivos que persiguen. Las personas me han demostrado ser personas honorables a lo largo del tiempo y los objetivos que persiguen son igual de honorables, sino más, como es la de la reunificación pacífica de ese magnífico país que tienen ustedes. Yo conozco bastante bien Corea del Sur desde el punto de vista de las imágenes, Corea del Norte no, pero imagino que será igual de hermosa. Por lo tanto, yo confío en que sus objetivos se alcancen por la vía pacífica, que es como debe ser. Muchas gracias. 제 생각에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스페인어 다 하시니까 굳이 뭐 이분이 말씀하신 것 번역해 그래도 이 프랑스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행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데 중요한 게 사람들과 그 행사에 대한 목표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아는 바에는 한인에 대해서는 참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한국 한반도가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계시는 한인들하고 관계든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베드로. 다음은 멀리 프랑스에서 와주신 은대웅 남유럽 협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행사가 있어서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60년대, 70년대 외화 벌이를 해서 고국에 보내시던 그 한국인의 피와 땀과 혼이 깃든 라스팔마스에 모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마을을 찾으면서 나라 잃은 그 망국민의 애환을 느꼈듯이 이곳은 이제 2023년 오늘 세계 무역 12대국을 이룬 그 위대한 한민족의 힘을 느끼는 그런 곳이고 또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천욱 지회장님 그리고 김은정 위원님 그리고 전근석 총영사님과 그 영사관 직원들 그리고 라스팔마스 한인회 최기한 회장님 그리고 멀리서 마다 않고 찾아주신 모든 자문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열자고 제가 어저께 제의를 했는데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라스팔마스 총영사님이신 전근석 총영사님의 평화통일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모바일 폰에 적어서 오셨던데 저는 그냥 종이에 이렇게 갔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교민 여러분들께서 모이셨으니까 이제 제가 인사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공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평통 관련 행사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가 2020년 8월이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있어서 뭐 행사 자체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우리 한인의 주관으로 야유회에서 그때 이제 여러 참사하신 동포분들께 인사드렸던 기회가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모이시는데 인사드리는 게 두 번째 같습니다. 오늘 이제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원정, 이행건, 홍병표, 여기 라스팔마스 평통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와주신 우리 은대웅 남유럽 협의회 회장님, 박천욱 스페인 지회장님, 그리고 스페인 본토 또 멀리서 이스라엘에서까지 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가 스페인 본토에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 생각보다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과거에 저희 원양어업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민 숫자가 10,000명에 육박할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양어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배들이 감축됨에 따라서 교민 사회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스팔마스 교민 여러분들께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에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간략히 신문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19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제 전공이 또 국제 정치학이어서
그때 이 세계를 보는 여러 가지 뭐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냉전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고 이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간의 대결이 계속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현실주의라는 시각으로 이제 국제 정치를 바라봤고 그러니까 양 진영 간의 극한적인 투쟁, 뭐 심지어는 핵전쟁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런 것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어느 미국의 학자는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할 만큼 모든 것이 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세계화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수립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또 다른 국제 이제 뭐 분쟁도 있었지만 위협으로 가장 큰 게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이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런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거를 통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자신에게 도전해오고 있는 중국이 더 이상 국력을 신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 비슷하게 생긴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벌써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일종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인 거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 세력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하고 오히려 더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일종의 편가르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도 어느 정도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될지를 이제 과거보다는 그 스탠스를 좀 분명히 요구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관련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뭐 일단 시작 이전에 제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인상을 조금 이제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2년에 북한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 그때가 이제 남북이 그러니까 금강산 방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행자부에서 금강산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외교부에서 뭐 통일부, 외교부 이렇게 관련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출단단을 꾸며가지고 제가 금강산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속초에서 배를 타고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관광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두 가지가 뚜렷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강산에 저희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이렇게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철조망이니까 저쪽이 다 보이죠.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철조망을 바라봤을 때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이제 보초병이 있습니다. 북한 보초병이.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 보였어요. 근데 이 보초병이 자기 키만한 소총을 메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조망 너머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걸어서 이동하거나 뭐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가끔 있고 소달구지 이런 걸 끌고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 군인의 영양 상태, 그렇게 키 작은 소년병이 이제 자기 키만한 그 총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비참하게 사는가 그런 걸 이제 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사정이 아마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저희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도발적인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제가 체코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체코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체코 대사가 김평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끔 뭐 리셉션 같은 거 가면 북한 외교관도 볼 수 있고, 이제 저보다는 대사님이 더 자주 그런 리셉션에서 김평일 대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기회가 있었고 한데, 이제 전 저희 대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김평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보다 통일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김평일은 사실 북한 사람 중에서 국제 정세를 굉장히 많이 보고 느낀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해외에 계속 외교관 생활을 했고 동구권이긴 하지만은 계속 대사 역할을 했기 대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북한 정세, 뭐 세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나름대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통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좀 낙관적인 통일론보다는 그런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갖고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본 이제 북한에 대한 인상 두 가지고 이제 북한 정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북한은 그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뭐 수용자가 도주하는 등 식량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인데 뭐 작년에 농사 작황이 실제로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로 중국하고 아직도 국경이 봉쇄되고 뭐 풀리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 이제 기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당 전원 회의를 개최하고 2달 만에 또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업 경제 과제 이행을 체근하고 농업 정산을 지금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고요. 그 경제 쪽을 좀 살펴보면은 김정은 집권 후에 이제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 이제 아직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북한 대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방역 사정을 보아가면서 이런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아마 중국과의 육로를 추가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인적 교류를 재개하지 않을까 뭐 이제 무역상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당 규율 및 감찰 부서 기능을 보강하고 있으며 평양 등 지역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 남쪽의 TV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 그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건 이제 우리 한류 뭐 그런 TV 드라마 이런 게 들어가니까 북한 사람도 이 남한 말투를 이제 흉내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문화와 자기들이 쓰는 그 말을 지키는 그런 보호법도 시행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 개발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겠다는 일관된 목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계속하는 등 과거와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 미사일 등 이제 이걸 쏠 수 있는 수단을 그러니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뭐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 이런 걸 이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핵 교리도 그 때보다 공세적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공세적이고 자의적인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핵은 내가 맞을 가능성이 있을 때 쏜다는 게 국제적인 핵무기 사용 교리인데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먼저 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위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전술핵 공격 훈련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한 ICBM 발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세계적인 핵강국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김정은이 소위 핵방아쇠를 점검했다, 뭐 수중 핵 드론, 핵공격 드론 시험을 다시 했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이 우리 한국과 미국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능력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일종의 한쪽으로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거의 다 개발했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 개발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또한 한쪽으로는 김정은을 통해서 김여정이 얘기하듯이 조급함을 표출하는 이유는 북한 내부 사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가 지금 상황을 최대 국난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극심한 경제 식량난 또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불만을 무마시키고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핵보유를 인정받고 제재 완화를 받아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잠재우고 외국에다가는 이걸 지렛대로 해서 원조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은 사실 2012년 권력 승계 당시에 다시는 북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민생이 점점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은 그 책임을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로 지금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동안 한 성과가 뭐냐? 핵과 미사일 개발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체제를 이제 다지고 체제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강의 핵강국이 되었다고 선전하고 또 후대를 위해 현 세대가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주애가 지금 그 어린 딸내미가 TV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4대 세습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현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북한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사실 북한은 우리에게 늘 이 이중적인 그러니까 가치를 지닌 대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민족입니다. 주적이라 하면 서로 지금 240km가 넘는 휴전선에 걸쳐서 남북이 60만, 100만 이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도 교민들 중에도 자녀분께서 군대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국 남성 그리고 북한은 남녀 구분 없이 다 군대 복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간첩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어쨌든 북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 군사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그런 적대적 관계이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분단이 7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입니다. 같은 과거 뭐 수천 년 아니면은 뭐 이제 후삼국 시대 이후에 고려 조선 시대만 생각해도 1100년, 1200년 이상 한민족으로 살았다. 이제 겨우 70년 헤어져 있는 민족인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통일해야 될 우리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적이고 같은 민족이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타도의 대상이자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저희가 무너뜨려야 되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가 같이 포용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북한은 사실 우리와 같이 유엔에 가입된 별개의 국가입니다. 별개의 국가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교 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는 나라도 많고요. 북한에 공간을 열고 있는 유럽 국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이렇게 열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또다 두 개의 국가이지만은 우리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고 우리 헌법상 북한까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모순된 개념 속에서 저희들이 통일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 따라서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북한을 더 이렇게 뭐랄까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어떤 때는 보다 더 현실 냉정하게 보는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명칭 자체가 담대한 구상입니다. 담대한 구상. 이게 이제 이건 순전히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는 제 생각인데 이 담대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그냥 하는 말로 간이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간이 크다. 근데 이제
이 담대는 사실 이 간이 큰 게 아니라 쓸개가 큰 거거든요. 쓸개가 큰 사람이 큰 건데 우리 옛말에도 심소담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조그만데 쓸개가 큰 이런 경우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심장이 작은 사람은 노심초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고려도 많이 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심소담대 그래서 이 심장은 작지만 이 쓸개가 큰 사람은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게 정해지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도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게 이제 담대인데 제가 왜 이 현 정부의 이 정책이 담대한 구상이냐 이게 이제 이름 붙은 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종의 커다란 플랜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원칙이 정해지고 합의가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식 명칭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핵이죠.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양쪽이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양측의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주체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협상을 추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추진 방식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호응 정도를 봐서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북한과의 협상은 이제 뭐 이 공산주의자하고 협상한다는 게 어렵고 특히 북한이 그런 협상을 뭐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칙 중에 하나가 그때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행동 자체는 안 났습니다. 뭔가 하나를 주면은 이쪽에서 하나를 내놓고 이런 행동 대 행동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의 상응 조치를 망라한 과감하고 균형적인 포괄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추진 방식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대한 구상에 이제 그게 일종의 뭐 명칭, 목표, 추진 절차,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비핵화 협상 전 단계, 협상 단계, 협상 후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협상 전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유도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 사실 북한과의 이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있고요. 저희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해서 이제 그런 대화 채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세가 악화되면서 대화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조성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 압박 등을 통해서 핵 개발을 단련시키며 대화,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협상 단계에서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에 과감한 초기 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비핵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고 단계적 합의 후에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비핵화 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먼저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과감한 초기 조치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북한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이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게 국제사회 유엔 제재로 인해서 지금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그 대금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그런데 이 대금을 북한에 또 주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중간에 뭐 부동산 거래할 때 쓰시겠지만 에스크로 계좌 같은 데 넣어 놓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비료, 의약품 이런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북한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은 지금 북한이 의료 뭐 분야, 그 다음 농업 분야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단계에서는 비핵화 이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행 단계를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그러니까 단계를 여러 개를 하지 말고 두 개로만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건데,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서 경제적 상응 조치로서 5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제 이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추어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사업이 뭐냐 하면은 지금 북한에 낙후된 전력 관련 인프라,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가 항만 공항 현대화 사업, 세 번째가 농업 기술 지원, 그리고 네 번째가 병원 의료 인프라 확대, 다섯 번째가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조치도 해나갈 예정이고, 재래식 무기 체계 군축 논의 등 이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현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제재 면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남북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의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보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비핵화로 나가는 그런 담대한 구상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통일 정책이고요. 뭐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까 김평일 그 북한 대사 얘기를 했는데 통일이 쉽게 오지는 않는다, 그런 인식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듯이,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잘 그 이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와 있거든요. 사실 일제시대 말기에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저희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일종의 자기 참여 비슷하게 하셨는데, 자기는 일본에, 그러니까 한반도 점령 일제시대가 계속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본 사람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해방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해방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일본에 저항했고, 뭐 윤봉길 의사라든가 안중근 의사 그런 투쟁이 있었고, 뭐 다른 독립군 단체들 그런 것들이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게 쌓여가지고 왔듯이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통도 그렇고 우리 국민 전체가 통일이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가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이 올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생전에 그런 통일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원로 평통위원이십니다. 이횡권 위원. 우리 동포 여러분,
일정이 엄청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민주 팽통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로써 라스팔마스 평화통일에 대한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